야, 멸치 새끼야! 엄마 저 집 부족해서 덜 컸냐? 우리 누나들이 밥 좀 줘. 왜소한 체격의 이유준 일병은 최정예 특공부대 전갈부대로 전입 오자마자 강지의 중사를 비롯한 여군 선임들의 혹독한 무시와 조롱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가려져 있던 전설적인 누나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부대 전체를 경악에 빠뜨리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모음집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지독한 여름이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귓가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포화 소리처럼 쏟아지는 오후. 전라북도 임실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35특공대대 통칭 전갈부대의 연병장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이 부대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의 강도는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혹독했다. 그리고 오늘 그 지옥의 문턱을 넘기 위한 최종 선발 훈련 독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정예 대원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전사 탑팀을 가려내는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특전대원들이 모여들었다. 땡볕 아래 위장복을 입고 정렬한 30명의 대원들은 하나같이 강철을 씹어먹어도 소화할 것 같은 험악한 인상과 다부진 체격을 자랑했다. 그들 사이에서 갓 일병 계급장을 단 이유준은 누가 봐도 이질적인 존재였다. 175cm가 겨우 넘는 키에 전투복이 헐렁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른 체격. 햇볕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금세 붉어지는 하얀 피부는 영락없는 온실 속 화초였다. 그가 어떻게 특전사에 지원하고 심지어 이 혹독한 독침 훈련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는 모두의 의문이었다. 야, 최민아. 저거 뭐냐? 서열순으로 정렬한 대원들의 맨 앞줄, 유독 단단한 어깨와 강렬한 눈빛을 자랑하는 강지의 중사가 옆에 선 최민아 하사에게 턱짓으로 이유준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강지의 중사, 그녀는 전갈부대 내에서도 암전갈이라 불리는 독종이었다. 웬만한 남자 대원들은 명함도 못 내밀 근력과 전투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타협을 모르는 잔혹한 성정으로 부대 내에서 그녀의 이름은 공포의 동이어였다. 최민아 하사는 강 중사의 충실한 그림자였다. 교활한 눈빛과 얄미운 입술을 가진 그녀는 강 중사의 말에 즉각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멸치 새끼도 특전사에 다 들어오고 보급계에 있다가 서류 잘못 넣어서 끌려온 거 아닙니까? 멸치? 멸치한테 미안한 소리 하지 마라. 저건 멸치도 아니고 그냥 실치 새끼지. 야, 어이. 거기 너 실치. 강지의 중사가 대놓고 이유준을 향해 소리쳤다.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이유준에게로 쏠렸다. 일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낄낄거렸고 일부는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외면했다. 이유준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돌려 강 중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무표정한 반응이 강지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새끼가 눈깔에 힘은 있네. 너 밥은 제대로 처먹고 다니냐? 내 엄마가 너 군대 보낼 때 젖이라도 한 번 더 물려서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답 안 해? 이등병도 아니고 일병 나부랭이가 벌써부터 군기가 빠져가지고 너 같은 새끼가 총은 들 수 있고 군장은 메고 걷기는 하냐? 모욕적인 언사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주변에서는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강지혜와 최민아를 위시한 몇몇 여군 부사관들의 조롱은 더욱 거셌다. 그들은 이 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는 더 독해져야 했고 그 도끼는 종종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를 향한 잔인한 공격성으로 표출되곤 했다. 이유준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해주었던 말이 맴돌고 있었다. 유준아. 진짜 강한 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분노는 시야를 흐리고 감정은 격발을 흔든다. 내 몸이 아니라 내 정신이 강철이 되어야 해.
저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할 거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떠올리자 이유준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미세한 파문이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마치 강지혜의 목소리는 한여름의 매미 소음처럼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배경 소음일 뿐이라는 듯이. 그때 훈련 통제관인 김수연 대위가 연병장 단상 위로 올라섰다. 냉철한 인상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부대 내에서 얼음 마녀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참가 대원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유준에게 잠시 시선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도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감정을 지우고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제35특 공대대 탑팀 선발훈련 독침을 시작한다. 총 3주간 진행될 이 훈련에서 여러분의 체력, 전투기술, 정신력, 그리고 전후회까지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전갈의 독침을 가질 자격이 있다.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전원 탈락이라는 사실 명심하도록. 첫 번째 훈련은 지금 즉시 시작한다. 김수연 대위가 손가락으로 연병장 뒤편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가리켰다. 40kg 완전 군장으로 20km 산악 급속 행군. 목표 시간은 3시간. 지금 즉시 각자 군장 착용하고 출발선에 정렬한다. 실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미리 준비된 자신의 군장을 짊어졌다. 40kg. 쌀 2가마니에 육박하는 무게다. 건장한 체격의 대원들도 군장을 매는 순간 윽하는 신음을 토해내며 몸을 휘청였다. 야 멸치. 너 괜찮겠냐? 군장에 깔려 죽는 거 아니야? 최미나 하사가 낄낄거리며 이유준의 옆을 지나갔다. 강지의 중사는 아예 대놓고 그의 어깨를 강하게 툭 치고 지나갔다. 그 충격에 마른 몸이 휘청였지만 이유준은 이를 악물고 균형을 잡았다. 그는 다른 대원들보다 훨씬 더 힘겹게 거의 군장과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꺼 보십시오. 시작도 전에 질질 짜겠습니다, 저놈. 냅둬. 저런 고문관 새끼는 알아서 퍼지게 되어 있어. 한 1km나 가려나 모르겠네. 강지혜와 최민아는 서로 시시덕거리며 출발선 맨 앞에 섰다. 그들의 눈에는 이유준에 대한 경멸과 함께 이번 훈련에서도 자신들이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리라는 확신이 가득했다. 김수연 대위는 출발선에 선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서 있는 듯한 이유준 일병에게 향했다. 저런 대원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서류에 착오가 있었나? 그녀는 속으로 혀를 차며 훈련 시작과 동시에 그가 가장 먼저 낙오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출발 5초 전. 넷, 셋, 둘, 하나. 출발. 붉은 신호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그와 동시에 30명의 특전대원들이 지축을 울리며 뛰쳐나갔다. 페이스 올려. 뒤처지는 놈들은 버리고 간다. 선두는 예상대로 강지의 중사와 최미나 하사였다. 두 사람은 마치 산짐승처럼 가파른 오르막길을 성큼성큼 치고 나갔다. 그 뒤를 몇몇 베테랑 부사관들이 바짝 쫓았고 나머지 대원들은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뒤를 따랐다. 이유준은 거의 맨 후미에 처져 있었다. 그는 뛰지 않았다. 아니, 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40kg의 군장은 그의 어깨를 지면으로 잡아끄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정한 보폭으로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1km도 못 가서 기어다니잖아. 잠시 뒤를 돌아본 최미나 하사가 멀찌감치 뒤처진 이유준을 보며 조소했다. 신경 꺼. 저런 병신 새끼한테 신경 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는 게 이득이야. 오늘 저녁에 저 새끼가 질질 짜면서 부대 복귀할 모습이나 상상하면서 힘내자고. 강지혜는 쌀쌀맞게 쏘아붙이고는 더욱 속도를 높였다. 그녀에게 이유준은 이미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그저 눈에 거슬리는 부대의 수치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뙤약볕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산길은 더욱 험준해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과 내리막은 대원들의 체력을 무섭게 갉아먹었다. 초반에 의욕적으로 치고 나갔던 대원들 중 몇몇이 눈에 띄게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욕설과 거친 숨소리가 숲속을 가득 메웠다. 선두 그룹을 이끌던 강지혜와 최미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피로가 어리기 시작했다. 강철 같던 그들의 허벅지도 이제는 조금씩 비명을 질러댔다. 젠장,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최미나 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투덜거렸다. 엄살 부리지 마. 반환점도 아직 안 돌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강지혜가 쏘아붙였지만 그녀 역시 호흡이 평소보다 거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 뒤에서 아주 조용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대원의 발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새 그들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강지혜와 최미나는 섬뜩한 기분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이유준이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기는 했지만 그의 표정은 출발할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였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일정한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전방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40kg의 군장을 맨 것이 아니라 가벼운 책가방을 맨 사람처럼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뭐야, 저 새끼? 최미나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떨렸다. 강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충격이었다. 분명히 맨 뒤에서 거의 기다시피 하던 놈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자신들의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단 말인가. 이유주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의 옆을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강지혜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지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출발할 때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미친 새끼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강지혜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이유준을 따라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오히려 무리하게 속도를 높인 탓에 다리가 꼬이며 휘청이기까지 했다. 이유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추월한 다른 대원들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묵묵히 전진했다. 그는 한 명, 또 한 명을 꾸준히 제쳐나갔다. 중간 그룹을 지나고 마침내 선두 그룹의 대원들마저 그의 등 뒤로 사라졌다. 그의 행군은 마치 잘 짜인 기계의 움직임과도 같았다. 오르막에서는 보폭을 줄여 체력을 안배했고 내리막에서는 무게 중심을 이용해 가속도를 붙였다. 쓸데없는 움직임은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된 동작이었다. 저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야. 완벽한 페이스 조절 능력과 신체 제어 능력, 저런 움직임은 하루 이틀 훈련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후미에서 대원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따라오던 김수연 대위는 멀리서 이유준이 선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출발 전 가장 먼저 낙오할 것이라 예상했던 바로 그 대원이었다. 자신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그녀의 가슴 속에서 정체 모를 흥미가 싹트기 시작했다. 결승선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모든 통제관들과 지원 병력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1등 후보들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낯선 그리고 너무나도 왜소한 체격의 한 일병이 압도적인 속도로 결승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기록 측정 준비. 김수연 대위가 소리쳤다. 이유준은 마지막까지 속도를 잃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가 결승선을 넘는 순간 김수연 대위의 손에 들린 초시계가 정확히 멈춰섰다. 2시간 15분 30초. 기존 전갈부대의 산악행군 최고 기록을 무려 20분이나 단축한 믿을 수 없는 신기록이었다. 결승선을 통과한 이유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군장을 내려놓고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치 20km 산악 행군이 아니라 가벼운 아침 조깅이라도 마친 사람처럼. 잠시 후 강지혜와 최미나를 포함한 다른 대원들이 녹초가 된 모습으로 하나둘씩 결승선에 들어왔다. 그들은 먼저 도착해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이유준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최미나 하사가 넋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불타는 듯한 눈으로 이유준을 노려볼 뿐이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그녀의 속을 뒤틀고 있었다. 김수연 대위가 이유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의 이름표와 계급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유준 일병. 어떻게 한 거지? 이유준은 김수연 대위를 향해 돌아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지치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저 제 페이스대로 걸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에 김수연 대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 왜소한 체격의 신병이 그저 운 좋은 멸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의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첫날 훈련의 충격적인 결과는 전갈부대 독침 훈련 참가자들 사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유준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경계심과 의구심 그리고 강지의 중사와 최미나 하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적이었다. 시발 운 좋게 이긴 거 가지고 아주 영웅이라도 된 줄 아네. 둘째 날 훈련을 앞둔 이른 아침 최미나 하사가 정비고에서 총기를 손질하며 투덜거렸다. 강지혜는 말없이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기름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사나워져 있었다. 운? 저게 운으로 보여? 저 새끼 뭔가 있어. 보통 놈이 아니야. 있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체력만 무식하게 좋은 깡마른 놈일 뿐입니다. 오늘 사격 훈련에서 미천 다 드러날 겁니다. 저런 비리비리한 놈이 반동이나 제대로 제어하겠습니까? 그래. 사격은 다르지. 사격은 체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강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부대 내 최고의 저격수 중 한 명이었다. 사격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져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유준의 허상을 철저하게 박살내버릴 작정이었다. 둘째 날 훈련은 스트레스 상황화 전투 사격이었다. 2km 전력 질주 후 외나무다리, 타이어 벽 등 각종 장애물 코스를 통과한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호흡과 맥박 상태에서 50m, 100m, 200m에 위치한 표적들을 정확히 명중시켜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단순히 사격 실력뿐만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했다. 오늘은 내가 저 멸치 새끼 멘탈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주지. 출발선에 선 강지혜가 이유준을 흘깃보며 혼잣말을 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강지혜는 어제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갔다. 이유준 역시 이번에는 뒤처지지 않고 중간 그룹에서 꾸준한 페이스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대원들은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였다. 각 사수 사격 준비. 통제관의 명령에 따라 대원들이 각자의 사로에 엎드렸다. 강지혜는 일부러 이유준의 바로 옆 사로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총을 거치하며 이유준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야 멸치. 총알이 앞으로 나가긴 하냐? 반동 때문에 내 어깨뼈가 먼저 박살날 것 같은데. 이유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엎드린 자세로 K2 소총의 가늠쇠와 가늠자를 응시하며 조용히 호흡을 골랐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강지혜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총을 점검하는 척하며 몸을 살짝 비틀어 이유준의 소총에 장착된 광학 조준경의 0점 조절 나사를 미세하게 돌려놓았다.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 이 정도로도 100m 밖의 표적은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 수 있었다. 완벽한 범죄였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격장은 총성으로 가득 찼다.
강지혜는 능숙하게 탕, 탕, 탕. 세 발을 발사했다. 50m, 100m, 200m 표적의 정중앙에 정확히 3개의 구멍이 뚫렸다. 역시 부대 최고의 명사수다운 실력이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돌려 이유준을 쳐다보았다. 그가 당황하며 표적지를 벗어난 탄착군을 확인하고 허둥댈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유준은 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바라보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조준경 위로 고개를 들어 기계식 조준기로 견착 자세를 고쳤다. 뭐야? 눈치챘다고? 말도 안 돼. 저 정도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해? 강지혜의 동공이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이유준의 어깨가 부드럽게 떨렸다. 탕! 맑고 예리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50m 표적의 정중앙 검은 원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총알이 박혔다. 탕! 탕! 이어진 두 발의 총성. 100m와 200m 표적 역시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200m 표적은 강지혜가 쏜 탄착점 바로 옆 1cm도 안 되는 간격으로 꽂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격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통제관들과 다른 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유준의 표적지를 바라보았다.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그것도 기계식 조준기만으로 저런 완벽한 사격을 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마지막 인질 구출 표적 사격. 통제관의 외침이 정적을 깼다. 사격장의 가장 먼 곳에 새로운 표적이 올라왔다. 인질의 머리 뒤에 숨어 총을 겨누고 있는 테러범의 형상이었다. 테러범의 미간, 즉 급소 부분만 아주 작게 노출되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인질이 맞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표적이었다. 강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사격만큼은 자신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고난도였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신중하게 조준했다. 하지만 그녀보다 먼저 이유준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탕!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강렬한 총성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표적지로 향했다. 잠시 후 표적지를 확인하러 간 부사관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다. 보고합니다. 이유준 일병, 테러범 표적 미간 정확히 명중. 인질 표적 피해 없음. 사격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지혜는 총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패배감. 그녀의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사격 훈련이 끝나고 오후에는 체력 측정이 이어졌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모든 종목에서 이유준은 다른 대원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눌러버렸다. 특히 턱걸이에서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50개를 가뿐히 넘겨 지켜보던 모두를 질리게 만들었다. 그의 마른 몸 어디에 저런 근력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모든 훈련이 끝난 저녁 강지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유준을 막아섰다. 너 정체가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냥 훈련병일 뿐입니다. 이유준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개소리 집어치워. 내 놈이 한 짓은 그냥 훈련병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행군, 사격, 체력 전부 다. 너 일부러 우리를 속인 거지. 처음부터 우리를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냐고 이 멸치 새끼야. 그녀의 폭언에도 이유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강지혜의 눈을 마주 볼 뿐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에 오히려 강지혜가 뒷걸음질 치고 싶을 정도의 위압감을 느꼈다. 궁금하십니까? 한참 만에 이유준이 입을 열었다. 내일 진행될 종합전술훈련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강지혜 중사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남기고 이유준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강지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겠다는. 전갈의 도끼는 이제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독침 훈련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 하나하나에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오늘의 훈련은 종합 전술 훈련. 지난 이틀간의 훈련이 개개인의 피지컬과 전투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은 팀 단위 작전 수행 능력과 전술적 이해도를 시험하는 말 그대로 독침 훈련의 핵심이었다. 훈련 참가자들은 6명씩 5개의 팀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이유준 일병은 강지의 중사와 최미나 하사가 속한 1팀에 배속되었다. 팀장이자 분대장 역할은 당연하다는 듯이 최고 선임인 강지의 중사가 맡았다. 그녀는 팀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이유준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오늘 너는 죽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훈련 장소는 부대 내에 위치한 CQB 훈련장이었다. 실제 시가지를 방불케 하는 정교한 건물들과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로 이루어진 이곳은 여우의 사냥터라 불렸다. 한순간의 방심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도로 훈련된 특전대원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다. 김수연 대위가 1팀 앞에 서서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건물의 내부 구조도가 떠 있었다. 이번 작전명은 여우사냥. 훈련장 중심부에 위치한 3층 건물에 테러리스트들이 인질 1명을 억류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는 총 5명. 모두 실탄과 동일한 위력의 시뮬레이션 페인트탄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곳곳에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다. 여러분의 임무는 15분 내에 건물 내부로 침투하여 테러리스트 전원을 사살하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다. 단 인질에게 단 한 발의 유효타라도 발생할 시 작전은 즉시 실패 처리된다. 질문 있나? 없습니다. 좋다. 강지의 중사 팀원들과 함께 작전 계획 수립하고 5분 뒤에 보고하도록. 시간은 지금부터 측정한다. 김수연 대위가 자리를 비키자마자 강지에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이유준을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나머지 4명의 팀원들과 함께 건물 구조도를 펼쳐놓고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조로 나눈다. 나와 최하사, 박중사가 정문으로 진입하며 어그로를 끈다. 나머지 2명은 후방 창문을 통해 동시에 진입 측면을 교란한다. 전형적인 양동 작전이었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가장 기본적인 전술. 하지만 여우의 사냥터처럼 변수가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이유준이 입을 열었다. 이에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강지혜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이등병 나부랭이가? 일병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 계획은 너무 뻔해서 적에게 쉽게 간파당할 위험이 큽니다. 적들은 당연히 정문과 후방 창문 같은 주 진입로에 화력을 집중하고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 놈한테는 뭐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다 이 말이냐? 어디 한번 짓거려봐라. 내 놈 대가리에서 얼마나 대단한 작전이 나오는지 드러나 보자. 최미나 하사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다. 이유준은 그녀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조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건물의 3층, 인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의 바로 옆에는 외부로 연결된 환풍구가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 보통 사람이라면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이유준의 시선이 잠시 자신의 마른 몸을 향했다. 저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단독으로 환풍구를 통해 침투,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적의 위치를 특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팀원들은 건물 외벽에 은엄패하여 대기하다가 제 신호에 맞춰 3층 창문을 통해 동시에 진입 적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의 말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도 대담하고 상식 밖의 계획이었다. 성인 남성이 환풍구를 통해 침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 미친 새끼 소설을 써라 소설을. 내 놈이 무슨 액체 인간이라도 되냐? 그 좁은 구멍으로 어떻게 기어 들어간다고. 가능합니다. 이유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랄하지 마. 분대장은 나야. 내 명령에 토달지 마 이 개새끼야. 작전은 내 계획대로 진행한다. 너 이유준 일병은 후방 진입조다.
내 눈앞에서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서 총알바지나 해. 강지혜는 그의 제안을 묵살해버렸다. 그녀의 자존심이 일개일병, 그것도 자신이 멸치라고 낙인 찍은 놈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작전은 강지혜의 계획대로 시작되었다. 1팀이 건물에 접근하자마자 예상대로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정문과 후방 창문 쪽에서 맹렬한 총알 세례가 쏟아졌다. 제기랄. 위치 다 들켰잖아. 정문 진입조를 이끌던 강지혜가 벽에 몸을 숨기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유준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이다. 후방 진입조. 뭐하고 있어? 빨리 진입해서 측면을 뚫어. 강지혜가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여기는 후방. 적 저항이 너무 거세서 진입이 어렵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데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렸다. 그때였다. 강 중사님. 무전기에서 이유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지금부터 단독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뒤 3층 동쪽 창문으로 돌입 준비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5분 뒤 3층 동쪽 창문입니다. 뭐? 야, 이유준. 너 미쳤어? 당장 명령 복귀. 강지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전이 끊겼다. 저 미친 새끼가. 강지혜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대한 범죄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 시각 이유준은 건물의 외벽을 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파쿠르 선수처럼 벽의 돌출부와 배수관을 이용해 거침없이 위로 올라갔다. 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유연했다. 40kg 군장을 메고 산을 뛰던 그 강인한 근력과 마른 체형이 만들어내는 민첩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침내 3층 환풍구 앞에 도달한 그는 망설임 없이 철망을 뜯어내고 그 좁은 구멍 속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넣었다. 어깨가 끼고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뱀처럼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둡고 먼지 쌓인 환풍구 내부를 포복으로 이동하며 그는 작은 구멍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야행성 동물의 눈처럼 빛났다. 테러리스트 2명은 1층, 2명은 2층에서 진입로를 경계 중. 나머지 1명은 인질과 함께 3층 방에 있다. 부비트랩은 계단과 복도 중앙에 집중.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했던 5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환풍구 덮개를 열고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내려섰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K1 기관단총의 소음기 끝이 방 안을 경계하던 테러리스트의 등 뒤를 정확히 겨누었다. 강 중사님 지금입니다. 무전기를 통해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3층의 고요한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유준의 신호를 받은 강지혜는 망설였다. 분노와 이성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명령을 불복종한 부하의 독단적인 행동에 따라야 하는가? 하지만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작전 실패가 불보듯 뻔했다. 젠장. 그녀는 결국 욕설과 함께 결단을 내렸다. 전원 3층 동쪽 창문으로 레펠 침투 준비. 실시. 강지혜를 포함한 4명의 대원들은 신속하게 로프를 설치하고 3층 창문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건물 내부에서 퍽퍽 하는 둔탁한 소음기 격발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팀원들이 복도에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쓰러져 있는 2명의 테러리스트 대역이었다. 그들의 전투복에는 선명한 붉은색 페인트 탄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금 유령이라도 잡고 온 듯 태연한 표정의 이유준이 서 있었다. 2층 계단과 복도 중앙에 설치된 부비트랩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적은 1층에 둘. 인질은 바로 옆방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팀원들은 할 말을 잃고 그를 쳐다보았다. 불과 몇 분 만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전황을 혼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상황 파악 끝났으면 빨리 움직여. 1층으로 진입한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강지혜가 소리치며 앞장섰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계단을 따라 1층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이유준을 어떻게 조져버릴지 수십 번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다. 계단을 내려가던 선두의 강지혜가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숨어있던 마지막 테러리스트 2명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위험합니다. 이유준의 외침과 거의 동시에 테러리스트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피해야 해. 강지혜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지만 이미 늦었다. 페인트 탄 한 발이 정확히 그녀의 허벅지를 강타했다. 시뮬레이션 탄이었지만 실탄에 버금가는 충격이 그녀의 다리를 후려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이 심하게 꺾였다. 욱신거리는 고통과 함께 전투복 위로 붉은 페인트가 번져나갔다. 전사 판정이었다. 중사님, 최미나 하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테러리스트들은 쓰러진 강지혜를 향해 확인 사살을 하려는 듯 다시 총구를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이유준이 번개처럼 강지혜의 앞을 막아섰다. 타타타탕. 그의 K1이 불을 뿜으며 남은 테러리스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사격 자세는 완벽했고 격발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분대장이자 팀의 리더인 강지혜가 전사 처리되면서 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강지혜 자신은 끔찍한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내가 저런 멸치 새끼의 도움을 받다니. 그녀는 부러진 자존심과 발목의 격통에 신음했다.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유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강지혜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필요 없어. 저리 꺼져 이 개새끼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고 계시든가. 이유준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는 남은 팀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최미나 하사님. 지금부터 분대장 임무를 인계받는다. 이해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리숙한 일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최민아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좋다. 인질 확보하고 퇴출로 확보해서 5분 내로 작전 종료한다. 지금부터 내 명령에만 따른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유준은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명료했고 판단은 신속했다. 남은 팀원들은 마치에 홀린 듯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새로운 지휘자를 만난 듯 했다. 강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든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분노와 굴욕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과 혼란이 피어올랐다. 도대체 저 녀석은 뭐지? 그녀가 알던 이유준이 아니었다. 어리숙하고 나약해 보이던 껍데기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진짜 군인이 숨쉬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고 동경했던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작전은 이유준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제한 시간을 3분이나 남기고 인지를 구출한 1팀의 성적은 분대장이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훈련 참가팀 중 가장 우수했다. 훈련이 끝나고 김수연 대위가 결과를 브리핑했다. 1팀. 분대장 강지혜 중사는 작전 이해도 부족과 독단적인 판단으로 팀을 위기에 빠뜨리고 본인 역시 전사했다. 감점 10점. 반면 이유준 일병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과오가 있었으나 탁월한 상황 판단 능력과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공과를 참작하여 이번 훈련의 MVP는 이유준 일병에게 수여한다. 모든 대원들이 술렁였다. 강지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군 생활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종합 전술 훈련이 끝난 후 부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특히 1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강지혜 중사는 의무실에서 발목 치료를 받은 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은 채 자신의 관물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퉁퉁 부어오른 발목보다 산산조각난 자존심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이유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자신을 구해준 그의 모습, 팀을 지휘하던 냉철한 카리스마,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녀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내 작전이 실패할 것도, 내가 위험에 빠질 것도.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기회를.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 저녁 식사 시간. 강지혜는 절뚝거리며 식당으로 향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식판을 들고 나오던 이유준과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유준이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조롱이나 동정의 기색도 없었다. 그저 부상당한 동료를 걱정하는 담담한 어조였다. 내 놈 알 바 아니야. 강지혜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내 멈춰섰다. 무언가 확인해야만 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그의 비밀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너 도대체 누구야? 이유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식당 구석의 한적한 테이블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혜는 자신의 앞에 놓인 밥을 한술도 뜨지 않고 오직 이유준만을 쏘아보고 있었다. 정체를 묻는 거라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일병일 뿐입니다. 짓거리지 마. 내가 보여준 능력들은 평범한 일병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산악행군에서의 페이스 조절, 도트 사이트의 미세한 0점 변화를 간파해낸 감각, 그리고 오늘 보여준 전술적 움직임과 지휘 능력까지. 그건 마치 전쟁 기계처럼 느껴졌다고. 강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경외심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이유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연병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저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누나.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강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저보다 먼저 이곳 전갈부대에 있었습니다. 아마 강 중사님께서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지막이 그 이름을 말했다. 이유진 중사.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지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유진. 전갈부대의 전설. 부대 창설 이래 최연소 최초의 여성 탑팀 멤버이자 온갖 해외 특수부대와의 연합훈련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신화적인 존재. 5년 전 비밀작전을 마지막으로 홀연히 사라진 그녀의 이야기는 부대 내에서 신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강지혜가 특전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 역시 바로 이유진이라는 존재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유진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유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걔가 내 누나라고. 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누나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누나는 항상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전갈의 진짜 독은 꼬리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라고. 이유준은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자신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시켰던 누나.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군에 입대했지만 왜소한 체격 때문에 늘 무시당했던 자신에게 결과로 증명하라고 가르쳤던 누나. 그리고 5년 전 마지막 작전을 떠나기 전날 밤 그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까지. 유준아, 이제 너는 혼자서도 강해져야 해.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 기억해. 우리는 전갈이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이야기를 마친 이유준의 눈가에는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강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했던 멸치가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던 전설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혜는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유준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훈련 방식, 그의 전술적 판단,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까지.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었던 전설, 이유진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맹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오만한 승리가 아니었다. 진정한 강함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언젠가 이유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짜 전갈이 되겠다는 조용하고도 뜨거운 맹세였다. 이유준의 정체가 밝혀진 후 1팀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변했다. 더 정확히는 강지의 중사가 변했다. 훈련 중 휴식 시간이면 그녀는 을의 최미나 하사와 어울려 다른 팀원들을 갈구거나 잡담을 늘어놓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말없이 이유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는 이유준이 총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전투와 끈을 묶는 방식을, 심지어는 수통에 물을 마시는 호흡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유심히 관찰했다. 그 모든 동작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전설로만 듣던 이유진 중사의 흔적을 그녀는 동생인 이유준을 통해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이러한 강지혜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녀의 그림자였던 최미나 하사였다. 최 하사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강 중사님, 요즘 왜 저러십니까? 저 멸치 새끼한테 뭐 씩이라도 한 겁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시던 분이. 입 다물어, 최미나. 강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유준 일병은 더 이상 내가 함부로 멸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너도 그 천박한 입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진짜 강한 게 뭔지 보고 싶으면 떠들 시간에 똑바로 보고 배우기나 해. 그 서슬 퍼런 질책에 최미나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그 눈에는 불만과 질투가 가득했다. 자신이 따르던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대상에게 관심을 빼앗긴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독침 훈련의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다. 김수연 대위는 최종 훈련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18명의 대원들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잘 버텨주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울려 퍼졌다. 독침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72시간 종합 생존 및 적지 침투 훈련이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3인 1조로 팀을 이뤄 가상의 적진인 불모지에 고립된다. 지도 한 장과 나침반 그리고 최소한의 비상식량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임무는 72시간 동안 생존하며 적의 심장부에 위치한 지휘 통제실의 침투 기밀 문서를 탈취한 뒤 최종 탈출 지점까지 복귀하는 것이다. 불모지는 부대 인근에 위치한 광활한 산악지대와 늪, 폐공장 지대로 이루어진 최악의 훈련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문 대항군으로 이루어진 적들이 24시간 내내 매서운 눈으로 침투조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팀은 불모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팀 편성은 여기 명단과 같다. 김수연 대위가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지혜와 이유준은 또다시 같은 팀에 편성되었다. 마지막 팀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최미나 하사였다. 최 하사는 명단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헬기가 세 사람을 불모지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떠나자 주변은 순식간에 적막에 휩싸였다. 음습한 숲의 공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최미나 하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무심코 강지혜를 쳐다보았다. 늘 그랬듯 강 중사가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강지혜는 대답 대신 이유준을 바라보았다. 이유준 일병. 내 생각은 어떻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미나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중사가, 그것도 강지의 중사가 일병에게 의견을 묻고 있었다. 이유주는 잠시 주변 지형을 살피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한 뒤 입을 열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헬기 소리로 인해 적 정찰조가 이곳으로 몰려들 겁니다. 북동쪽으로 3km 지점에 늪지대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이라 적들의 경계가 가장 허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 임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작전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늪지대라고? 미쳤어? 밤중에 늪에 빠져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최민아가 기겁하며 반박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겁니다. 적들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가장 위험한 곳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이유준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지혜는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이미 불모지의 전체 지도가 그려져 있는 듯한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좋다. 내 말대로 하지. 강지혜는 결단을 내렸다. 지금부터 이번 작전의 전술 지휘는 이유준 일병이 맡는다. 나와 최하사는 철저히 그의 지시에 따른다. 이해 있나? 중사님. 최민아가 경악하며 외쳤지만 강지혜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해 있냐고 물었다. 최민아 하사. 없습니다. 최민아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세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지휘관이 된 일병과 그의 말을 따르는 2명의 부사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잠재력이 꿈틀대고 있었다. 이유준의 판단은 정확했다. 그들이 헬기 착륙 지점을 벗어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매복하고 있던 대항군의 총성이 먼발치에서 울려 퍼졌다. 다른 팀 중 하나가 섣불리 움직이다가 발각된 것이 분명했다.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강지혜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이유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능숙하게 수풀을 헤치며 앞장섰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다. 나뭇잎을 밟아도 바스락거리지 않았고 수풀을 지나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숲의 일부가 된 듯한 그의 모습에 강지혜와 최민아는 혀를 내둘렀다. 3시간의 야간 행군 끝에 그들은 마침내 늪지대에 도착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흙탕물과 살을 파고드는 날벌레들, 그리고 언제 발밑이 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세 사람을 짓눌렀다. 젠장. 이딴 곳으로 오자고 한 놈이 누구야? 최민아는 거의 울상이 되어 투덜거렸다. 하지만 이유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늪지대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을 가리켰다. 저곳입니다. 적이라면 사방이 늪으로 둘러싸여 있어 적의 접근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은엄패도 용이합니다. 그의 말대로 작은 섬은 완벽한 임시 거점이었다. 세 사람은 교대로 경계를 서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짧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강지혜는 이유준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형을 잘 알지? 마치 와본 적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누나가 이곳에서 훈련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입니다. 그는 어릴 적 군인이었던 누나를 따라다니며 익혔던 생존술과 독도법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생존 그 자체였다. 강지혜는 그의 이야기에 자신이 동경했던 전설의 이면을 엿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날이 밝자 이유준은 본격적인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적의 경계가 가장 삼엄한 주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루트를 통해 목표 건물에 접근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모두가 밤을 노릴 때 우리는 정오를 노립니다. 정오는 적들의 경계심이 가장 해이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적의 식수 보급로로 위장된 지하 배수로를 통해 건물 500m 전방까지 접근하겠습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 세 사람은 진흙으로 온몸을 위장한 채 포복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냄새나는 지하 배수로를 통과하고 철조망을 절단하며 나아가는 고된 길이었다. 최민아는 불평을 쏟아냈지만 강지혜는 묵묵히 이유준의 뒤를 따랐다. 그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목표 건물인 폐공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예상대로 건물의 정문과 후문에는 중화기로 무장한 대항군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지?
저길 뚫는 건 불가능해. 강지혜가 망원경으로 건물을 살피며 말했다. 정면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준이 가리킨 곳은 건물의 측면에 위치한 거대한 폐수 처리조였다. 저곳을 통해 잠입합니다. 처리조의 파이프는 건물 내부의 기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길 들어가자고. 저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최민아가 질색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세 사람은 차가운 폐수 속으로 몸을 담갔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한 채 파이프를 따라 나아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들은 건물 내부 기계실로 통하는 작은 배출구에 도달했다. 이유준이 조용히 밖을 살폈다. 내부의 경계 병력 둘. 처리하고 진입하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소리에 집중했다. 두 명의 발소리, 그들의 거리, 움직이는 방향.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가 눈을 뜨는 순간 그의 몸이 튀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암살에 가까웠다. 두 명의 대항군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의 손에 제압당했다. 기계실을 확보한 세 사람은 마침내 적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적들과 훈련 통제관인 김수연 대위였다. 어서 와라, 전갈 새끼들. 너희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김수연 대위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의 최종 보스, 즉 대항군 지휘관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뒤에는 중무장한 대항군 최정예 요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어떻게? 강지혜가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읽히고 있었다. 너희 팀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었거든. 김수연 대위가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최민아 하사였다. 그녀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미안합니다, 강 중사님.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김수연 대위님께서 훈련에서 탈락시켜 주시는 조건으로. 배신. 가장 믿었던 동료의 칼날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진짜 지옥의 포효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게 같은 년이. 강지혜의 입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최민아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대항군의 총구가 그녀의 움직임을 저지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순간 내년들 머리통에 페인트탄을 박아줄 테니. 김수연 대위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최민아 하사, 넌 임무를 완수했으니 약속대로 여기서 퇴장시켜주지. 넌 탈락이다. 네. 하지만 탈락시켜 주시기로. 그래. 이 훈련에서 탈락. 내군 생활에서도 곧 탈락하게 될 거다. 동료를 팔아먹은 배신자가 설 자리는 우리 군 어디에도 없으니까. 끌어내. 최민아는 대항군들에게 붙들려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강지혜와 이유준 단 두 사람뿐이었다. 사방이 적들에게 포위된 완벽한 사면초가였다. 자, 이제 어쩔 거지? 항복하고 곱게 훈련을 포기하겠나?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이라도 당해보겠나? 김수연 대위가 조롱하듯 물었다. 강지혜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란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섬광탄을 꺼내들 준비를 했다. 여기서 동귀어진할 각오였다. 하지만 그 순간 이유준이 그녀의 팔을 막아서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이 상황에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무조건 북쪽 벽을 향해 전력으로 뛰십시오. 그곳에 있는 대형 환풍기를 부수면 외부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길 어떻게 부숴?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지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당신만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김수연 대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항복하겠나? 이유준은 대답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지막 수류탄 모형의 안전핀을 뽑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적에게 던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발밑에 떨어뜨렸다. 뭐하는?
김수연 대위가 경악하는 순간 이유준은 강지혜의 등을 거칠게 밀치며 외쳤다. 지금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훈련용 수류탄이 터지며 자욱한 연막과 고무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훈련용이었지만 지근거리에서 터진 충격은 실탄과 다름없었다. 이유준의 몸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전투복 등판이 순식간에 붉은 페인트로 물들었다. 전사 판정이었다. 이유준. 강지혜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키며 북쪽 벽을 향해 달렸다. 적들의 시선이 모두 쓰러진 이유준에게 쏠린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다. 그녀는 거대한 환풍기를 향해 온몸을 날렸다. 낡은 환풍기는 그녀의 육중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부서진 환풍기 틈으로 몸을 던져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뒤에서 수많은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기밀 문서가 담긴 가방을 고쳐 메고 그녀는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동료의 피와 희생이, 그리고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전갈의 독침은 부서졌지만 그 도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강지혜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등 뒤에 이유준의 희생이 함께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72시간의 마지막 1분을 남기고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최종 탈출 지점에 도착했다. 그녀가 쓰러지듯 도착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불모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독침 훈련이 모두 끝났다. 며칠 후 훈련 참가자 전원이 모인 강당에서 수료식이 열렸다. 최종 합격자는 18명 중 단 5명. 그 중에는 당연히 강지혜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다. 김수연 대위가 단상에 올라 마지막 강평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뛰어난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이유준 일병이었다. 그는 비록 마지막에 전사 처리되었지만 그의 희생이 있었기에 팀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그는 살신성인이라는 군인 최고의 덕목을 몸소 증명했다. 위원회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 수료를 결정했다. 강당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지혜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을 이유준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수료식이 끝나고 강지혜는 곧장 의무실로 향했다. 이유준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등에는 심한 타박상과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혜였다.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너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그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이유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습니다. 강 중사님은 제 누나와 많이 닮으셨습니다. 뭐? 겉은 강하고 독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동료를 아끼는 모습이. 아마 누나도 그 상황이었다면 저와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그의 말에 강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전설과 닮았다는 말은 그녀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김수연 대위와 함께 낯선 군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강지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부대의 것임을 암시했다. 남자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이유준에게로 걸어갔다. 오랜만이군, 이일병. 아니, 이제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유준을 바라보았다. 내 누나 이유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추천서의 주인공이 너였다는 걸 진작에 알았지. 그동안 잘 버텨주었다. 내 누나가 못다 이룬 임무, 이제 내가 이어가야겠다. 남자는 품에서 새로운 명령서를 꺼내 이유준에게 건넸다. 오늘부로 이유준 일병은 명예 전역 처리됨과 동시에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소위로 임관한다. 환영한다, 이 소위. 진짜 지옥에 온 걸. 강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병에서 소위로 국군정보사령부. 그곳은 특전사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만이 선발되어 국가급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그림자 속의 부대였다. 이유준 소위는 담담한 표정으로 명령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곳 전갈부대가 종착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곳은 그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장이었을 뿐이다. 강지혜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멸치라고 비웃었던 저 왜소한 청년이 실은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거대한 산이었다는 것을. 이유준 소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지혜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지혜 중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의 경례는 더 이상 어설픈 일병의 것이 아니었다. 절도 있고 품격 있는 장교의 경례였다. 강지혜는 멍하니 서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독침 훈련은 끝났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오만과 편견도 끝났다. 하지만 그녀와 그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 막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갈부대의 연병장 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